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의 클릭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라오디게아를 방문했던 우리는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9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를 향합니다. 히에라폴리스의 영문 이름은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레입니다. 튀르키예의 아나톨리아 남서부 프리기아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은 파괴된 채로 남아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멘데레스 계곡에 내려다 보이는 고원 꼭대기에 위치해 있으며 하얗게 석회화된 폭포, 석화 테라스, 그리고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2세기 초 페르가몬 왕조의 에우메네스 2세가 건설했으며 그의 아내 히에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기원전 129년에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갔고 서기 2세기와 3세기에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도시에는 극장, 목욕탕, 체육관, 아폴로 신전, 그리고 묘지 등 인상적인 공공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서기 60년에 지진으로 파괴되었으나 곧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기 4세기와 5세기에 지진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고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지진으로 14세기에는 완전히 버려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대 도시 히에라폴리스로 들어갑니다. 여기저기에 파괴된 건물의 잔해들이 서 있습니다. 이곳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시간에 쫓긴 우리는 어둡기 전에 사도 필립 순교 기념교회를 보기 위해 밴을 타고 달려갑니다. 교회는 북문 성벽 밖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걸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고대 건물들의 잔해들이 보입니다. 저 유적들을 통해 과거 전성기 시대의 이 도시가 얼마나 번창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 히에라폴리스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4세기에는 기독교가 지배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세기와 6세기 사이에 대성당, 세례당, 교회 등 많은 기독교 건축물들이 세워졌습니다. 저 유적들의 잔해들 속에도 많은 기독교 건축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축물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도시 북서쪽의 성벽 밖에 있는 순교자 성 필립 기념 성당입니다. 필립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필립 행전으로 알려진 4세기의 외경 문서에 기록된 전승에 따르면 필립 사도는 87년경에 이곳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발이 나무에 못 박히고 거꾸로 매 달린 뒤 결국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곳이 필립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서둘러 왔는데도 벌써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5세기에 지어졌으며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의 인기 있는 순례지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회의 구조는 가로 20m, 세로 20m의 정사각형 건물터에 중앙에 팔각형 형태의 큰 방과 그 면을 따라 8개의 중간 방들이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각 후지는 십자가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중앙방은 성 필립의 십자가형을 묘사한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8은 영원을 의미하는 숫자인데 필립의 순교는 영혼을 품은 그런 죽음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은 팔복의 의미를 담아 팔각형 교회로 건축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필립 순교 기념교회는 히에라폴리스에 기독교가 왕성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성 필립의 믿음과 삶을 기리고 이 거룩한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종교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아래에 있는 저 계단의 오른쪽에 성 필립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은 2011년에 고대 도시 히에라폴리스의 발굴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사도 필립의 무덤은 순교 기념교회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교회에서 왼쪽 아래 약 35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굴팀장에 의하면 필립의 유해와 유물은 6세기 말에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진 다음 다시 로마로 옮겨져 성 야고보의 유물과 함께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황혼의 어둠 속에서 필립 순교 기념교회를 돌아본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내려와 원형극장에 들렸습니다. 이 극장은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방문을 위해 129년에 지어졌습니다. 약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극장의 수용 인원을 근거로 산출할 때 이곳 히에라폴리스의 인구는 10만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아폴로 신전, 공중 목욕탕,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개선문, 등 수많은 유적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특이한 것 한 가지는
여기에 또 다른 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네크로폴리스인데, 네크로폴리스는 죽음의 도시라는 뜻으로 대형 공동묘지를 의미합니다. 당시 많은 병자들이 이곳 치유의 온천에 치료받기 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곳에 묻혔습니다. 이 네크로폴리스는 히에라폴리스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방 2km가 넘는 면적에 석관 기념물, 암석을 깎아 만든 무덤을 포함해서 1200개가 넘는 무덤이 이곳에 있습니다. 과연 폴리스, 즉 도시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거대한 무덤의 도시입니다. 이 무덤은 다양한 부조와 조각품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그중 다수에는 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크로폴리스는 당시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귀중한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여기 있는 무덤들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기술과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대 세계의 장래 관습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천으로 갑니다. 이제는 완전히 어두워져서 파묵칼레 고유의 환상적인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석화 폭포와 석화된 테라스의 아름답고 생생한 색감은 볼 수 없지만 주변 도시의 조명을 받은 밤의 풍경도 참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낮에 보는 것보다 더 환상적인지도 모릅니다. 늦었지만 잠시 온천수에 발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오늘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환상적인 모습으로 인해 파묵칼레는 터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평원 위로 높이 솟은 약 200m 절벽의 샘들에서 나오는 칼슘을 함유한 물로 인해 파묵칼레에는 광물의 숲, 석화폭포, 계단 형태의 수많은 단층 테라스로 구성된 환상적인 공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석화 테라스는 온천에서 나오는 탄산 칼슘의 퇴적물에 의해 형성됩니다. 섭씨 35도씨의 뜨거운 물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치유력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곳에 온천을 만들었고 이 도시가 한창 번영했을 때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이 치유의 물에 목욕을 하기 위해 그리고 병자들은 치유를 받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필라델피아 교회로 떠나는 길에 잠시 사진 촬영을 위해 다시 파묵칼레에 들렸습니다. 이곳에도 열기구들이 떠 있네요.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 사대교회, 그리고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오늘도 멋진 여정을 기대하며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